매트릭스를 발명한 사무라이라니 이게 무슨 영화 제목인가 싶으시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거 전부 실화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인공지능, 양자 물리학, 그리고 우리가 매일 즐기는 화려한 3D 게임 그래픽. 이 세 가지 전혀 상관없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첨단 기술들 사이에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과연 뭘까요? 그 정답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컴퓨터 그래픽에 보이지 않는 엔진. 우리가 게임 속에서 보는 캐릭터의 움직임, 거대한 건물이 세워지는 그 모든 3D 가상세계를 만들어내는 핵심 기술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건 인공지능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데이터를 연결하고 스스로 학습하게 만드는 뭐랄까 비밀 암호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스케일을 확 키워서 양자역학 같은 아주 복잡한 과학 분야로 가면요. 우주 그 자체를 설명하는 강력한 언어가 되기도 합니다. 자,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있는 이 수학에 숨겨진 엔진, 이제 그 정체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그 주인공은 바로 행렬, 우리가 흔히 매트릭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개념은 아주 간단해요. 그냥 숫자들을 행과 열에 맞춰서 네모난 격자 안에 착착 정리해 놓은 거예요. 데이터를 담는 아주 잘 짜인 상자, 그 정도로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이걸 보면 좀 더 감이 오시죠? 우리가 엑셀 같은 데 쓰는 스프레드시트 있잖아요. 그거의 초강력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딱 맞아요. 그냥 숫자만 정리하는 게 아니고요. 수천, 수만 개의 데이터를 한 방에 회전시키고 크기를 줄였다 늘렸다 하고 위치를 막 옮기는 진짜 마법 같은 일을 해내는 도구인 거죠. 자, 그럼 이런 엄청난 도구, 당연히 컴퓨터가 나온 현대에 만들어졌을 거라고 생각하시겠죠? 디지털 시대에 필요가 낳은 발명품, 이렇게요. 정말 그럴까요? 자, 바로 여기서부터 이야기의 진짜 재미, 반전이 시작됩니다. 이 행렬의 예상치 못한 기원을 찾아서 우리 함께 사무라이 수학자를 만나러 가보시죠. 시간을 훌쩍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지금으로부터 무려 300년도 더 전인 17세기, 일본의 에도 시대입니다. 서양 세계와는 교류가 거의 없었던 말 그대로 고립된 섬나라였던 시절이죠. 바로 이곳에 이 이야기의 주인공 세키 다타카즈가 살고 있었습니다. 신부는 칼을 쓰는 무사, 사무라이였어요. 하지만 그는 칼 대신 붓을 들고 시대를 앞서 나갔죠. 수학의 성인, 산세이라고 불릴 만큼 일본 고유의 수학인 와산을 엄청나게 발전시켰습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이 모든 연구가 서양 수학의 발전과는 전혀 아무런 교류 없이 독자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대체 어떻게 시대를 뛰어넘는 이런 업적을 이뤄낼 수 있었을까요? 그 불가능에 가까웠던 도전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와, 이 이미지가 정말 모든 걸 말해주네요. 왼쪽에 보이는 게 세키 다카가지가 붓으로 직접 쓴 계산이고요. 오른쪽은 우리가 지금 쓰는 현대적인 행렬 표기법이에요. 생긴 건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 300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어서 이 안에 담긴 핵심 아이디어는 놀라울 만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물론 세키가 행렬이는 매트릭스라는 말을 쓴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가 아주 복잡한 연립방 정식, 그러니까 미지수가 여러 개인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만들어낸 계산법이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오늘날 행렬 이론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행렬식, 즉 디터미넌트의 개념과 정확히 일치했던 겁니다. 이 행렬식이라는 건 그 복잡한 행렬에서 딱 하나의 특별한 숫자를 뽑아내는 건데요. 이 숫자를 보면 그 방정식에 해가 있는지 없는지 같은 아주 중요한 정보를 바로 알 수 있거든요. 일종의 판별기 같은 거죠. 자, 그럼 그 옛날 두루마리에 적혔던 세키 아이디어가 어떻게 300년의 세월을 건너 지금 우리 눈앞의 스크린을 움직이게 됐을까요? 그 기나긴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이 타임라인을 보면 그 역사가 한눈에 보입니다. 시작은 1683년 일본의 세키가 행렬식의 개념을 발견한 때였죠. 그리고 시간이 한참, 거의 170년이나 흘러서야 유럽에서 매트릭스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해요. 그 후로 아서 케일리 같은 수학자들이 이론을 발전시키고 20세기에는 양자역학의 핵심 도구가 되었다가 마침내 디지털 시대에 와서는 컴퓨팅의 가장 기초적인 연산 도구로 자리 잡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매트릭스는 정말 말 그대로 어디에나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3D 그래픽, 인공지능의 학습, 데이터 분석, 금융, 암호, 양자 컴퓨팅.
현대 기술 문명을 떠받치는 보이지 않는 기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다면 이 놀라운 사무라이 수학자 세키 다카카지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뭘까요? 그의 재발견된 유산의 의미를 되짚어 보겠습니다. 이 말이 참 마음에 와닿네요. 수학은 정말 시대를 추월하는 보편적인 언어인 것 같아요. 세키의 이야기는 이걸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죠. 완전히 고립된 환경에 있던 한 동양의 수학자가 수많은 교류를 하던 서양의 천재들과 결국 같은 진리의 문을 열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바로 이게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위대한 아이디어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어쩌면 세상이 아직 받아들일 준비조차 되지 않았을 때 태어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역사 속에 숨겨진 잊혀진 천재들을 다시 돌아보고 발견하는 일이 정말 중요한 거겠죠. 자, 이 이야기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어딘가에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과거의 또 다른 세키 타카카스가 숨어 있지 않을까요? 더 나아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미래를 완전히 바꿔놓을 어떤 숨겨진 천재가 어딘가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